시간과 공간의 철학, 현공풍수 강의를 맡은 최명우입니다. 오늘은 팔운의 진자, 손자, 사자 이 세 개 좌양과 그리고 책계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당은 따로 있다. 하지만 그곳이 항상 명당일 수는 없다. 공간과 시간의 조합이 빚어낸 역학계 최고의 실용학문 현공풍수. 시간과 좌향에 따른 기의 정체를 1에서 9까지의 숫자 조합으로 환산, 디지털 방식으로 필룡 화복을 판단한다. 현공풍수학의 대가 초계 최명우 선생과 그 기묘한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오늘은 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자의 비성반은 현재 이와 같은데, 진자에서도 학계는 지금 백색 분필로 써놓은 글자이고, 적색 분필로 써놓은 것은 책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학계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 향성과 산성이 모두 양양으로 되어 있어서 순행을 하다 시켜보면은 현재 팔운이기 때문에 팔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자의 뒤쪽에 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왕기성이 왼쪽에, 즉 산성에 이렇게 닿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팔운의 진자 술향으로 만약 묘를 쓰게 되면은 뒤에 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앞에 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상산하수를 범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음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양택에서, 즉 앞쪽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 비교적 높고, 그리고 뒤쪽에는 물이 있는, 그러니까 배산임수 반대 지형이 배산임수 반대되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좋습니다. 비록 상산하수에 걸렸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왕산왕양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진자 수량 같은 경우에는 기국 중에 하나인 부모삼방계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6, 7, 8, 2, 3, 4, 4, 5, 6, 또 9, 1, 2, 7, 8, 9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을 연주삼방계라고 하는데, 연주삼방계가 되면은 특히 그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그 좋은 기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개인 가정집보다는 영업장소 용도로 특별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적색 분필로 쓴 것은 책계가 되는데, 책계로 썼을 경우에는 현재 음양은 똑같이 가되 7자가 9자로 바뀌고 또 9자로 7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성과 향성이 모두 양양이지만은 순행을 시켜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궁에 향성과 산성 숫자가 음으로 되어 있을 때만이 왕산왕양이 되는데, 이번 책계의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순행을 시켜보며 두 개의 산성과 향성을 순행을 시켜보고 팔운이기 때문에 가장 그 왕기성인 팔자에다 표시를 해보면 지금 이 같은 국내에서 숫자가 전부 다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뒤에 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앞쪽에는 왕기성 이 팔자가 향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책계의 경우에는 이 중궁에 있는 음향의 숫자만 보고 왕산왕양이라든지 또는 상산하수라고든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이 케이스인데, 따라서 책계로 썼을 경우에는 왕산왕양이 되고
하악계로 썼을 경우에는 가장 흉하다는 상산하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팔운의 진자를 사용할 경우에 배산임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악계에서 책계로 조금만 바꿔주면 왕산왕양이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숫자가 연이어 있죠. 5, 6, 7, 1, 2, 3. 그래서 연주 삼방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양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공풍수의 명사들이 내가 묘를 쓰면 왕후 장상이 나고 다른 사람이 묘를 쓰면은 소위 도둑놈 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내가 꼭 나만이 묘를 써야 된다, 그런 잘못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공풍수를 익히고 보면은 하악계를 쓰냐 책계를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산하수에서 왕산왕향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이 팔운의 진자수량 책계입니다. 이 책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간묘을에서 을 다음에는 현재 팔운의 진자인 진자죠. 그리고 진자 다음에 15도 쪽에 있는 것이 손자죠. 그래서 지금 이 백색 분필로 사용한 것은 현재 이 3칸, 즉 한 칸이 3도씩이니까 이 전체가 이게 9도겠죠. 이 9도 범위 내에서 썼을 때는 하악계가 되고, 또 이 나머지 부분 있죠. 이쪽 3도와 이쪽 3도. 이 부분을 쓸 때는 하악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묘을은 팔계상에서 진궁에 속하죠. 진궁이요. 진궁. 그리고 이 진손사 이 3개 좌양은 말하자면 손궁에 속하죠. 그래서 이 팔계와 이쪽에 있는 또 손궁 팔계 사이, 이쪽에 현재 여기 봐서 왼쪽에 이 3도는 대공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왼쪽의 3도도 책계에 속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공망이 되기 때문에 하악계 책계를 쓰더라도 책계입니다. 오기했습니다. 이 책계는 실질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진자와 손자 있죠. 이쪽 이 사이에 또 3도, 이쪽도 이 책계입니다. 요 3개가 이 9도 범위 내가 하악계죠. 그래서 이 3도 범위 내에서도 또 반절, 3도에서도 반절이니까 1.5도씩 나눠지죠. 그래서 이쪽 부분 1.5도는 여기 이쪽은 대공망이 됐었죠. 그런데 이쪽 1.5도는 소공망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자수량의 책계를 쓸 경우에는 이 부분 즉 1.5도 범위 내에서 써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팔운의 진자 수량이 좋기는 좋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나경이라고 그러죠. 나침판이 아주 정확해야 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진자 수량의 책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나 또 외국에서 사용하는 나경의 오차가 보통 1도라고 합니다. 1도 정도의 나경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심해서 써야 되지, 이 진자수량 책계를 쓴다고 하다가 자칫하면 하악계로 갔을 경우에는 상산하수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만약 가게 되면은
소공망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대흉이 됩니다. 따라서 진자 수량을 쓸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운의 진자 수량이 상산하수에 걸렸으면 또 이 반대편 좌양인 술좌 진양도 상산하수가 걸리죠. 이것은 어느 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진자 옆에 있는 손자와 사자는 두 좌양은 팔운의 왕산 왕향이 되고, 그리고 또 술자 옆에 있는 건자와 해자는 왕산 왕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자 수량이 하계가 상산하수가 걸리고 책계가 지금 적색 분필 식대로 보면은 왕산 왕향이 되죠. 마찬가지로 술좌 진양의 책계도 이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책계로 바뀌면서 또 한 가지 좋은 현상은 지운 기간이 16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 같은 경우에는 팔운에 양택으로 배산임수 반대의 지세에다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팔운에 집을 지어서 지금 이게 군의 중궁에서 입수가 되죠. 그래서 팔운 초에 지었을 경우에는 불과 20년의 기간만이 발복을 받게 되는데, 책계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왕산 왕향이고 또 연주 삼방계가 되고 팔운에서 기운이 시작돼 가지고 7운 직전까지, 그러니까 8, 9, 1, 2, 3, 4, 5, 6, 7운에 이렇게 입수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이 8개 운, 즉 1개 운이 20년이니까 이 책계의 경우에는 지운이 160년 가는 아주 좋은 이 조건이 되는 아주 좋은 좌양입니다. 그래서 팔운에 진자로 특히 이 묘를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고, 진자로 쓸 때는 책계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워낙 좋은 좌양이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만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자면, 지금 현재 하계는 상산하수니까 우리가 음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책계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계의 경우에 지금 우리 현공풍수에서 가장 길한 숫자가 168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6이 있죠. 또 8이 있죠. 향궁에도 1과 8이 있습니다. 1하고 8이 두 번 있네요. 그래서 가장 길한 168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같은 왕산 왕양이더라도 특별히 좋은 좌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행으로 보면은 8은 토죠. 토고, 그리고 6은 금이죠. 그리고 본래 이 손궁은 낙서에서 사가 되고 사가 목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서 토생 금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리고 또 이쪽에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다. 이쪽에는 낙서에서 육자가 실질적으로 안 쓰놨는데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의 경우에는 수가 되고 팔의 경우에는 토가 되고, 그리고 구는 화가 되고 6은 금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생구가 이 팔을 화생토 해주죠. 그리고 또 이 토는 토생금을 해주죠. 그리고 또 낙서의 건이 6이죠. 그래서 육금이 또 다음에 금생수로 이 일자를
계속 상생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팔운의 진자 수량 체계는 향궁에서는 계속 상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숫자상으로도 묘한 국이 됩니다. 다만 여기 중궁에 97이란 숫자가 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팔운의 왕산 왕양일 경우에는 이 9자와 7자에 대해서 그렇게 흉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6자와 4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공부방으로 가장 좋은 방이 1,4가 좋다고 했는데 1,4가 1은 수고 4는 목이 되죠. 그런데 1,3도 실질적으로는 1,3이나 1,4나 수생목이기 때문에 공부방으로는 좋지만은 이 1은 양이고 또 4가 음이고 3은 양이죠. 그래서 1,3은 둘 다 모두 다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쪽에 있는 강궁에 공국방을 마련하면 수생목을 해서 좋은 공국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6과 4가 있는데 우리 현공풍수에서 16도 지금 좋죠. 그리고 14, 16, 14 이 두 개가 공국방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재 1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1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14도 되고 14도 되고 16도 되죠. 그리고 또 1이 오행으로 수가 되고 4가 목이 되고 6은 금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오행으로 보면은 6금이 1을 금생수로 상생을 해주고 그리고 또 수가 4를 수생목으로 지금 상생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6자와 4자가 지금 팔운에 과히 좋지 않는 숫자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1자가 있다면은 14, 16 그리고 금생수 수생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부를 하는 그런 방으로 아주 좋은 방이 되는데 일자가 없어서 좀 서운하죠. 이런 경우에 이 방에 1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현재 여기 이 6자, 4자, 5자 이런 숫자는 이기상의 숫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1에 해당되는 이 평기적으로 물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물건 이런 걸 갖다가 이 방에 배치를 해주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계속 채생을 하는 아주 좋게 되는데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 공부방이라면 이 방에다가 물하고 관련된 그래서 대만이나 홍콩에서는 양어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에 말하자면은 수족관을 만들어서 그 고기를 기름으로 해서 일이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족관을 만들 때는 수족관에 물이 고여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움직이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수족관을 둘 때는 항상 고기를 길러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그 수족관 내에서 유영을 하다 보면 그 유영 자체가 움직일 동자 동이 되죠. 그래서 모든 기륭해리는 기륭화복은 이 동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물고기를 여러 마리 둠으로써 물 속에서 놀면서 그 물을 갖다 계속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양어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이 공부방의 일자에 해당되는 예를 들자면은
이 방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데 물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놔도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6과 4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가 만약 없다고 생각하고 6과 4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6은 금이고 4는 목이죠. 그래서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주로 금극목은 사고가 나는 것을 6과 4로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과히 좋지 않는 숫자인데 이렇게 일자를 하나 두고 해당된 물품을 둠으로써 계속 상생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특히 6과 4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 진손사 그리고 술건해자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래 지금 이 좌궁의 7이고 향궁의 9죠. 본래 5가 있으면 얘가 4고 6이고 항상 손궁에서 중궁으로 해서 이 건궁으로 숫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를 빼면 2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도 그러죠. 9하고 7은 이 차이가 나고 7, 5, 4, 2, 6, 4. 이 9는 9, 1, 2니까 여기도 이 차이가 나죠. 또 1하고 8도 마찬가지죠. 8 다음에 9고 9 다음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의 숫자 조합이 차이가 2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사가 진손사자, 술건해자도 마찬가지로 육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8운뿐만 아니라 지난 7운, 다른 운에도 육자, 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육자, 사자 같은 경우에는 6이 말하자면은 낫이나 톱 이런 물품에 해당되고, 4의 경우에는 3과 4가 있는데 3은 양목이고 4는 음목이기 때문에 3은 고목에 해당된다면 4는 예를 들어서 풀이나 또는 이 넝쿨 같은 이런 식물이 4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낫이나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풀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신체적으로 말하자면 머리칼이 풀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머리 같은 경우에도 6과 4로 인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의학적으로 이 대머리 치료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현공풍수법으로 보면은 6과 4로 인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조상 묘나 또는 집을 봐가지고 6과 4가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머리 같은 증세도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만약 묘자리 같은 경우에 6과 4가 있는데 이쪽 방에 산수가 너무나 가깝게 있고 흉하게 있을 경우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쪽 해당 방에다가 상록수, 1년 내 푸르른 그런 상록수를 심어가지고 이쪽 해당 방이, 즉 6과 4가 있는데 이 산과 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은 그런 증세가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리가 바로 현공풍수 논리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5와 7이 있어서 좀 흉하죠. 그런데 이 7자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말하자면 폐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방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왕산 왕양에 아주 좋은 집이 일지라도 이런 방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는 물품, 이 현공풍수에서나 다른 풍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양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문, 그리고 주, 조. 문은 대문을 말하고 이 주라는 것은 침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는 부엌을 말하죠. 그래 따라서 이런 방에는 문주조 세 개를 피한, 예를 들자면은 이쪽 방에 화장실을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집안에서 자주 활용하지 않는 그런 방으로 두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위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 방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좋지 않는 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생을 시켜서 좋은 방위로 만드는 것이 현공풍수에서는 제화법이라고 하는데, 제화법에는 약간의 완벽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 좋은 숫자가 좌궁과 향궁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팔운의 진자, 수량, 책계, 반대편인 술좌, 진양, 책계는 아주 좋은 자양이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자에 이어서 팔운의 손자와 사자, 손자 건양과 사자 해양, 이 두 가지 좌양은 팔운 기간에 팔운의 팔자가 산성 팔자가 뒤로 갔기 때문에 왕산이 되고, 왕기수인 팔자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왕향이 되죠. 따라서 왕산 왕향에 제대로 산성과 향성이 모두 이르렀기 때문에 뒤에 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 물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좌양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팔운의 왕산 왕향인데 그 차운인, 즉 구운에 대해서는 입수가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운 기간이 최고 20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할 사항인데, 만약에 이 오자가 있는, 향성 오자가 있는 방에 물이 있으면은 이 오는 본래 중궁에 있어서 8개 방위를 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구자가 오자와 연결이 되고, 또 이 해당 방에 물이 있으면은 구운에도 입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자, 손자, 사자, 그리고 술좌, 건자, 해자, 요 세 개 좌양 중에 이 송궁에 있는 세 개의 좌양은 어느 운이든지 지운 기간이 계산상으로는 20년뿐이 안 되는 단명택이 됩니다. 지운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죠. 또 반면에 이 세 개의 좌양, 건궁에 있는 술, 건, 해 이 세 개의 좌양은 항상 지운 기간이 160년이 돼서 좋죠.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진자, 손자, 사자, 팔운에는 이 진자는 상산하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손자, 사자, 팔운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팔운 기간까지만 살고 그리고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래야 할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너무 좋은 집을 짓지 않는 것이 그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팔운에 손자와 사자형 집을 지었을 경우에 진자와 숫자는 항상 이렇게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부방 용도로 쓸 때는 이 1,3이 있는 방이 이쪽이 공부방으로 좋고요. 이 방에 공부방으로 사용할 그런 그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자에서 말한 대로 4와 6에 이르려면은 1,4, 1,6이 돼서 아주 그 좋은 좌양이 되는데, 일에 해당되는 물품, 수족관을 놓는다든지 최소한은
물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걸 갖다가 이 벽에 부착시켜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 같은 경우에는 2가 토고 4가 목인데 현재 이 팔운에서 제일 안 좋은 숫자는 팔운은 현재 팔운인데 팔운은 오행상으로 토가 됩니다. 그런데 팔운의 3자와 4자는 이 둘 다 목이죠. 그래서 삼목, 사목의 경우에는 팔운의 토를 목국토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팔운의 3자와 4자가 가장 흉한 숫자입니다. 그동안 흉수를 들으려면 5, 2, 7, 9 이런 숫자가 가장 흉하다고 그랬는데 이 5와 2는 5도 토고 2도 2의 토입니다. 그래서 이 5와 2는 질병의 숫자로 흉수다고 했지만은 팔운만에는 같은 토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자면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류의 오행이기 때문에 이런 5 또 이쪽도 여기 이런 글자가 그렇게 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4자 또는 이 3자 이런 숫자가 가장 흉합니다. 따라서 팔운의 2자와 4자는 4자 중에 이 토를 사목이 지금 이렇게 상극을 하고 있죠. 상극을 할 경우에는 항상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의 기운을 설기를 시켜주면은 즉 목생화로 만들어주면은 항상 이 목극토를 목생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화생토로 다시 상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상극의 경우에는 한 번만 설기를 시켜주면은 이 목의 기운을 빼주는 게 설기죠. 그래서 목생화를 시켜주면은 항상 화생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와 4 같은 경우에는 목극토를 해서 우리 질병론으로 말씀드리자면 2는 비위에 해당되고 4는 간이나 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장이나 비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4에 해당되는 담 또는 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비이나 간담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쉽게 보기에는 목극토를 하기 때문에 비이만 나빠지고 간담은 괜찮지 않냐. 그런데 이 오행에서 꼭 이 극을 한다고 해서 당하는 이쪽 이에 관련된 질병만이 생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극토를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토 기운이 왕하면은 오히려 목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극을 한다고 해서 극을 하는 입장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에서 신체적으로 그런 결함이 있고 그리고 또 2와 4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팔운에 전혀 쓸모가 없고 또 이 3과 4는 팔운의 토를 그기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 위치한 이 방은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목생화, 화생토로 상생을 시켜주기 위해서 화를 사용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에 화, 즉 불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화의 색깔을 화색, 불과 관련된 색 주로 그러니까 받고 예를 들자면 등자색, 오렌지색, 주황색 이런 계통으로 이 방만 벽이나 또는 이 장판이나 천장 그리고 또 침대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 색깔을 화와 관련된 색으로 이 방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이사의 목극토 기운을 화생토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여타 이는 지금
화생토가 되죠. 상생을 합니다. 상생을 하기 때문에 무관하지만은 이 화생토의 경우에는 이 공부방으로 좋지 않다고 그랬죠. 화생토 같은 경우에는 재물하고는 인연이 많지만은 공부방으로는 불이 말하자면 토, 즉 여기에서 토는 불이 꺼져서 재로 이 바뀌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방에는 공부방으로는 아주 그 부적격한 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3과 5 같은 경우에는 3이 이 목이고 그리고 5가 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목극토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목생화를 시킨 다음에 화생토를 해주면은 이 3호 방, 흉방이 길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에서 이 실내에 계단을 만들어서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의 위치는 어디가 제일 좋냐면 계단도 일종의 물로 보죠. 사람이 다니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물로 봅니다. 따라서 구자, 팔자에는 또 좋지만은 팔자에는 쓸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내 계단은 구자에다가 두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중앙이 되기 때문에 구자 다음에 진기에 해당되는 이 일자 방향의 계단을 두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일자에다가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현재 내 집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대문은 항상 당연히 이 팔운의 팔자, 즉 향성 왕기수인 이쪽 방에다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자에든 낼 수가 없죠. 일자에든 뒤에가 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필히 이런 경우에는 이 팔자에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성문결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좋은 방위가 있는데 만약 성문은 항상 정문의 왼쪽이나 오른쪽의 성문이 됩니다. 따라서 정성문이든 부성문이든 왼쪽 오른쪽 이 사자와 칠자가 되는데 팔운의 칠자는 이 퇴기입니다. 그래서 성문결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성문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일부 현공풍수 연구가들은 성문에다가 대문을 내면은 특히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이 성문결에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8운인데 이 칠자기 때문에 이 성문을 여기다 낸다 하더라도 좋을 것이 하나 없고 또 이 5와 7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 흉수 조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성문결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이 사자도 말하자면 8운에 사는 목인데 목국토를 흐는데 그리고 또 이 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목국토로거든요. 그래서 성문에 해당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성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나 이쪽은 성문결을 전혀 활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경우에는 대문은 필히 정문 이 방향 아니면 특별히 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 사자로 왕상왕향의 건물을 짓고 정문으로 대문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왕산왕향의 기억이 가치가 반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문을 이쪽에다 냈을 경우에 내 집을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때에는 숫자를 만약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 길이라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향성을 위주로 봅니다. 그럴 경우 6을 거치고 6 다음에 4를 거쳐서 8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3을 거쳐서 7 그리고 8로, 이때 산성 숫자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경우에는 3, 7, 8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A 방법보다는 그 길수인 6과 4를 통해서 8로 들어온 게 좋습니다. 6사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3과 7, 즉 향성 3과 7을 보고 이 기륭을 판단하는데, 3과 7의 경우에도 금극목의를 하기 때문에 과히 좀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도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6과 4보다는 7과 3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 집의 대문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8운의 왕산 왕양이기 때문에 이 집의 좌양은 아주 좋은 좌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공풍수에서 신사학이 있는데, 신사학에서 태세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세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집안 태세가 있고 하나는 비태세가 있습니다. 비태세가 있는데, 이 해마다 같을 수도 있고 틀려질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을유년이죠. 을유년이면은 유가 우리 그 현공풍수에서 이쪽 방향이 유죠. 그 다음에 신. 그래서 올해 2005년도 을유년에는 이 풍수에서 24방위에서 유방이 지금 서쪽이죠. 그래서 이 서쪽 방향이 집안태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의 중궁의 숫자가 4자입니다. 4.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씩 점점 줄어든다고 했었죠. 작년에는 5였고요. 그래서 중궁에 4를 넣고 순행을 시키면은 이 유가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본래 낙서에서 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현재 유는 7자가 되죠. 따라서 올해 1년 말입니다. 올해 1년의 경우에는 이쪽 집안태세가 서쪽이고, 또 비태세는 중궁에 4를 넣고 집안태세인 이 7자가 있죠. 유가 7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 간방하고 이 태궁, 즉 이 서쪽하고 이쪽엔 북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서쪽은 집안태세가 되고, 이 북동쪽은 이 비태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태세방은 우리가 흔히 나쁜 방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두 방위, 특히 이 두 방위 중에서도 집안태세방보다는 이 비태세인 이 방위, 즉 간방이 문제가 된 더 비중이 큰데, 이 태세는 좋으려면은 더욱 좋고, 그렇지 않고 흉할 때는 더 강력한 흉작용을 하는 것이 태세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자기 집이, 또는 뭐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방에 특히 이 대문이 나 있는 집, 이런 집들은 합국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길작용이 되고, 그리고 또 만약 좋지 않는 집일 경우, 간방에 대문이 나 있을 경우에는
더욱 흉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 태세방입니다. 본래 이 태세방이라는 것은 우리 이 천체에서 목성과 관련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목성이 우리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신살학 중에 우리 현공풍수에서도 이 태세방은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간방 쪽을 갖다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이 태세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진자, 손자, 사자 세 가지 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병, 오, 정 세 가지 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